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저격수다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또 등장하셨는데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청년대학생연합 운영하고 있는 김동근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대표님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요즘? 저는 잘 안 씁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전 쓰고 다닙니다. 아, 쓰고 다녀요? 네. 그게 그 실험한 걸 봤는데 예. 초미세 석탄 가루를 실험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분사했을 때 일반 마스크는 효과가 없고 1종, 2종, 3종으로 막은 게 그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두세 개 써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능성 좀 비싼 거 네, 차이가 저도 그거 봤습니다. 같은 데서 봤나 봐요. 네. 미세먼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이게 제가 웃긴 게 그 중국에서 살다 왔던 분이 있어요. 네. 저희 단체 부회장 했던 권동환 부회장 같은 경우는 네. 마스크 그 기능성 마스크를 쓰는데 네. 또 빼고 잠깐 담배도 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엊그제 되게 황사가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절정이었죠. 이게 뉴스에서 말하는데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은 그 하루 동안 담배 70갑을 핀 것과 똑같은 효과래요. 1시간 노출했을 때 담배를 85분 핀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이게 오바인지 진짜인지. 근데 그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오는 거라 들었는데 근데 마스크로 중국산이더라고요, 다. 아, 그래요? 다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공수가 다. 아, 그래서 뭐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네. 김동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걸로는 중국에서 오는 게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들었고 나머지가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네.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수치를 제외하면은 이제 네. 우리나라가 다른 평균보다 더 높은 걸 봤을 때는 네.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게 20, 중국에서 오는 게 30에서 50. 다른 나라가 평균이 이제 원래 깔리는 거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구 결과마다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본 거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게 40에서 60.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을 때 한국에 있는 것이 또 60에서 40 이렇게 본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마다 다른 건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네. 대다수다라고 하는 기사를 많이 봐서 이게 수많은 연구 결과 중에 언론들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지라는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의도가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예컨대 서해에서 이제 어업하는 것도 이제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빼앗기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중국만 관련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DNA 자체가 좀 저자세고 수천 년간 이게 뭐 녹아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섣불리 제가 이게 뭐 선천적인 뭐 그런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분위기상 그런 것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맞아요. 많이 우리가 중국이랑 얽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사실은 이런 중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렇게 건들면은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거야라고 되게 많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네. 근데 그 뭐 미세먼지 얘기만 하면 솔직히 이 중국 신세대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던데요. 그게 저희 단체 임원 중에 네. 중국에서 오래 유학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 말에 의하면은 이거는 3중 마스크 안 쓰면 못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이 창가에 하얀색 창틀이었는데 두껍게 쌓인다고 진짜 이렇게 쓸면 나온다고. 야, 그래도 거긴 또 중급속이 섞여 있다면서요. 네. 중급속 칵테일이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숨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주도가 미세먼지가 높았던 적이 최근 며칠간 많았는데 중국에는 그렇게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언론들이 좀 선택적 조작을 하는지 좀 이거 음모론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근데 환경단체도 여러 단체도 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환경단체가 제주도 기지 돌멩이가지고는 환경 파괴라고 하면서 정작 이런 그러게 환경 없는 문제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네, 정작 이런 환경 문제는 이름도 안 붙여주고 관심도 안 가져준다는 게 좀 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기에 헌신하는 환경단체는 있는데 그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보건과 안전을 생각하면은 네. 조금이라도 정부 측면에서 중국에 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리액션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그런 연구를 하는 단체나 이 학회 교수를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겠죠. 학회를 지원. 네,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이 미세먼지라는 얘기를 한 3, 4년 전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황사 얘기는 나왔었는데 네. 미세먼지 얘기는 요즘 들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되게 3년 다르고 또 3년 다르대요. 그렇다죠. 그러니까 3년 전에 갔는데 3년 만에 갔는데 3년 전에 없던 빌딩이 서 건물들이랑 있고 우후죽순으로 한다는데 한참 개발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참 개발하는 중이니까 공장도 뭐 풀가동을 항상 할 테고 그래서 먼지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꼭 모래 사막 바람이나 자동차가 원인이 아닌 게 또 건설과도 연관이 있다고. 황사는 중국에 있는 모래바람이고 미세먼지는 그런 분진이죠, 정확하게는. 분진이 뭐예요? 분진 먼지 덩어리를 얘기하는 뜻이죠.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오는 먼지들도 있겠지만 이게 녹색 땅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네, 아직 국회 원내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최근 주목을 많이 받았죠. 네, 그 녹색 땅이 환경에 대해 하는 주로 다루는 이슈 집중적인 단체인데 여기에 당원들이 제 패친이에요. 근데 보면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뭐 중국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뭐 디젤에서 나오는 먼지, 공장에서 돌리는 먼지 때문이다라고만 말을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그 한참 민주당에서 더민주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네,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국회 앞에 가서 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그 시민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국회 정문 앞에서. 했었죠. 거기 가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환경 문제 가뜩이나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더 큰 그 피해가 갈 문제들에서는 전 좀 가만히 있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진짜 근데 그러고 있는 게 또 제가 친구가 있어요. 걔는 유아교육과를 지금 유치원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한테 하늘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면은 회색이라 한대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 그랬대요. 어떤 애가 그랬대요. 하늘색 이런 색이 아니라 이런 회색. 색이 아니라 회색이라고 했대요. 꼬마애가. 그래서 그거 듣고 좀 과거에 비해서 심해진 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네. 올해 겨울이 유독 추운 날도 많았지만 따뜻한 날도 많았잖아요. 네. 그게 미세먼지 때문이래요. 미세먼지가 햇빛을 가려가지고 가리면은 추워야 되는데 근데 미세먼지 덕분에 네. 날씨가 이상고온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정도까지나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도 사실은 심했다는 얘기죠. 야, 우린 몰라 저 위엔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지구를 아예 전체적으로 돔을 씌워서 네. 뭐 바람도 만들어내고 비도 뭐 만들어내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되게 좀 문과적인 생각이네요.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불가능한가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 생각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포크레인 흡하는 거, 뭐 도시 개발하는 거에만 그렇게 열을 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중요한 말씀하신 게 아까 얘기하신 분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이게 진짜 이슈여야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 건강, 솔직히 여기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럴 만한 분들이 거기에 다른 거에 관심 갖는 만큼 이런 걸 좀 더 직접 더 많은 목소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미세먼지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그 지난 주 내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영련이라는 사회 단체 또 기업 모임 곳에서 어버이 연합이라는 보수 단체를 뭐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 한창 이슈였죠. 한창 이슈였고 뭐 사실보다 더 부풀려지고 엄청 큰 일인 것처럼 여러 언론들에서 그렇게 많은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또 저희가 생각해 볼 게 늘 문제가 제기돼 왔던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파 단체들 지원 몰아주기 또 박원순 시장이 대표로 있었던 아름다운 재단의 좌파 단체들 뭐 밀어주기 또 기업 삥 뜯기 이런 것들도 또 같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팩트를 잠깐 언급을 해주세요. 뭐 저희가 인용한 기사 자료에 의하면은 그 참여연대와 박 변호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변호사님 당시 박 변호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력하게 예를 들어 참여연대가 생명보험사 그러니까 상장 차익 배분 문제를 제기하니까 교부생명 47억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그냥 비슷한 걸로 하나를 공격하니 10억 원, 현대차 12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과 태평양 지금 현재 합병됐죠? 맞나요? 그 주식으로 2만 5천여 주와 그 다음에 2만 8천여 주 각각 이렇게 기부를 받았고요. 또 심지어 김현장으로부터 1억 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 합쳐서 이 소위 얘기해서 뭐 나쁜 일을 얘기하면 거의 수금이 아닌가 이런 정도에서 총 얘기한 게 121억이었나요? 제가 자세한 수치를 몰라서 어떻게 그거 보게 말고도 뭐 론스타도 있었고 네, 론스타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 아, 론스타 세금 소송 많아서 또 도요타도 네, 또 이렇게 네. SBS도 있고 아무튼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게 저희가 볼 수 없는 네, 저기 등록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살면서 볼 수 없는 금액의 돈들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 한 건에 그것보다 엄청 수십억이 갔다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이걸 어디다 썼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여연대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그 건물은 보셨죠? 그 겉에서. 예. 참여연대 저는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 위에도 못 올라가 보고 지하를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삐까본 척해요. 문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축 해가지고 열고 으아. 벽도 되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어. 그리고 지하가 그렇게 회의실로 좀 불편한 손님들이나 대우 안 해줘도 되는 손님들 왔을 때 모시는 곳인가 봐요. 지하에 네, 근데도 그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네. 네, 저희 웬만한 사무실보다 좋아요. 아, 지하부터 옥상 한 5층 될걸요? 삐까번쩍하고 1층에는 또 이쁜 카페 운영하고 있고 근데 제가 화장실 급해가지고 화장실 써보니까 이런 말 써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부 지원금 0%로 운영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삥 뜯는 걸로도 충분히 그런 건물을 세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는 그 대충 눈대중으로만 계산하더라도 한 적어도 한 50, 60억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서울시청에서 민노총 그 얘기 있잖아요. 예, 사무실. 그렇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어버이연합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뭐 기자회견도 다 보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쪽을 공격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한쪽이 이제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는 거기에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잘못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경련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여기에 역할이 또 다른 곳을 지원하라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경련보다도 더 이제 자금 운영이 더 투명해야 되는 국가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작년만 해도 계속해서 이제 폭력 시위나 폭력 투쟁을 해 오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뭐 계급투쟁주의나 음.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의 뭐 시장 질서를 크게 이제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것도 대학생들이 다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이제 거의 뭐 아무 이유 없이 35억을 그렇게 지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입도 뻥끗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문제, 비슷한 이제 맥락의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터졌는데 하나가 이제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정한 언론이 하는 취하는 태도로는 볼 수가 없는. 네, 저도 여기다 거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모 언론을 봤던 영상에서 그러니까 JTBC죠? 그거는 말해도 되나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버이연합인 사진을 인용을 하면서 우길승천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꺼냈어요. 그게 반일 시위였어요. 반일 어버이연합 시위였죠. 분들이 한.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 있어서 과연 시청자에게 자신의 그러니까 기자로서 그런 걸 주장을 하면서 이 우길승천기와 반일 시위는 그들을 맞는 이슈였을까요? 되게 추잡한 따집기를 한 거죠. 그냥 네. 사람들은 시각적 효과를 노린 되게 그런 거죠. 우파라고 네, 할 수 친일이다. 있는 아스팔트 단체에서 반일 시위를 한 유일한 단체가 어버이연합이에요. 그렇죠. 뭐 또 작게나마 뭐 우파라는 걸 정의하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반일 시위라는 걸 한 점에 정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슈가 지원, 그러니까 돈 이런 거 이슈화 되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우길승천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소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언론이 세월호 사건과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그리고 JTBC에서 영상을 푼 게 네. 어버이연합에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만 하고 질문을 안 받았다 하고 또 화가 나가지고 그 영상을 풀었더라고요. 그때 뉴스 봤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그 김동근 대표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정경련에서 지원을 해주는 뭐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정경련이 기업연합회잖아요. 네. 거기서 뭐 어쨌든 민간 기업에서 민간 단체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게 법인인가요? 법인이겠죠. 네. 어쨌든 민간 단체에서 민간 단체를 지원해 준 사실이고 다만 서울시에서 아까 민노총에 30억짜리 건물을 수리비를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네. 서울시에서 특정 이념을 가진 단체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훨씬 큰 문제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추잡한 이게 들어갈 비밀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형평성 측면은 네. 제일 모르겠어요. 이 형평성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이렇게 여명 누나 저는 그 작년에 이렇게 시민단체 같이 했잖아요. 모 시민단체 같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박 변호사님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죠, 서로.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한번 서울시청 빌리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그냥 시청 앞 광장을 빌리려고 네. 신청을 정상적인 절차에 네. 거쳐서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뭐 안 된다, 뭐 기다려라. 안 된다는 말은 처음에 안 하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제가 한 3번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안 빌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저희 한국대학생 포럼에서 2기 때부터 빌리려고 했던 건데 안 됐어요. 못 빌렸어요. 4기 때부터. 근데 타당한 이유는 설명 안 해주지 않았나요?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냥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만 대면서 안 빌려줬었어요. 뭐,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기관에는 다 시민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일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서를 써가지고 이게 신청이 되면은 통과가 되면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행자부 같은 경우는 목록을 보면은 행정자치부요. 네, 대부분 동일해요. 좌파 단체 비율, 우파 단체 비율.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좌파 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여는 청년 뭐 컨퍼런스 같은 거 봐도 대부분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단체들은.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그렇게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털려면은 저는 같이 텁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텁시다. 근데 퍼블릭이라는 단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최대한 맞출 수 없어도 50대 50은 만약 둘이 나눠져 있다면 50대 50일 테고, 넷이 나눠져 있으면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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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로 나눠질 텐데, 근데 이런 일들이 형평성 있는 걸로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어쩌면. 그리고 어차피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양쪽 다 이제 네. 해보면은 잘못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 저 잘못이 이것을- 없다는 게 아니니까. 그 팩트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언론이 여기를 비추면은 없던 팩트도 생기는 거고 안 비추면 있는 팩트도 그냥 비추지 않으면 그냥 아예 없는 게 되는 것이고 하니까 모든 게 언론의 손에 이제 달려 있는데 그 언론들이 이제 이번 선거가 끝나고 어느 쪽으로 힘이 집중되는지를 이제 판단한 다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시작한 일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니까 웬만한 분들은 그냥 언론에서 비춰주면은 그리고 만약에 전혀 네.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도 네. 언론에서 죄가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은 이거는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난 잘못도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이야기하면은 별거 아닌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중요한 게 포인트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포인트요? 비판의 포인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그 정확한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리조리 해가지고 비판하는 데만 초점돼 있지 정확하게 어떤 게 잘못돼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된다. 이게 사실 언론의 자세 아닐까요? 그냥 폭로예요, 이거는. 네, 폭로. 폭로에 가깝지. 그러니까 자극적인, 아까 얘기했던 자극적인 소재, 뭐 우기승천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시각 자료를 위해 어버이연합 사진을 그냥 붙인 거고 네, 나온 거는 네 그렇죠. 근데 뭐 민생 경제법 통과를 위한 집회에 네, 뭐 어르신들을 2만 원씩 주면서 동원을 했다. 거기에 네. 참가했던 돈을 받고 그 집회를 뛰기 위해 참가했던 뭐 탈북자가 그렇게 폭로를 한 거고 네, 이제 또 다른 언론에서 까는 게 그 똑같은 탈북자가 증언하기를 진보든 보수든 부르면 간다. 네. 근데 진보단체는 돈을 더 준다. 네. 5만 원 준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엄청 개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폭로를 계속 이어가면서. 근데 언론이라면 이런 걸 시각을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뭐 이거는 되게 아닌가? 원론적인 얘기인데 아까 그 김동근 대표님께서 되게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론이 보여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어떤 문제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네, 그게 중요한 언론이 것이기도 한데.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기획을 의도를 갖고 예. 하는 거고 또 거대한 기획자가 아마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기획자가 어떤 누군가의 음모론인데 음모론. 어쩌면은 우파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재단 뭐 서울시 참여하는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커넥트가 훨씬 더 거대하고 큰 문제고 고질적이고 엄청난 문제인데 그 트라이앵글이 이걸 잠깐 우파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거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볼 때 뒤에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볼 때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걸로 있을까요?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피해 보면 제일 이득 본 사람 누군지 찾아내면은 이렇게 기획자가 보이는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아니 다른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 봤을 때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방법을 거치면은 그나마 지금 언론에서 기획해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보다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뉴스 단면 보면은 탈북자분이 폭로의 그 메인 핵심이죠. 핵심이었잖아요. 태풍의 눈이죠. 그걸 보면서 또 그러니까 세타민 분들이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니실 정도면은
얼마나 힘든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지 근데 생각해보기도 하네요. 이건 딴 얘기인데 세터민이라는 표현은 차별적인 표현일 수 아 있어요. 그런가요? 그분들을 약간 대상화하는 그냥 아 차라리 탈북민으로 하는 게 맞는 표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탈북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냥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그분들이 세터민이라는 스스로 안 좋아하세요? 네, 세터민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아직도 외부인 또는 뭐 다른 대상, 우리 구성원이 아닌 걸로 바라보는 시각 같다. 뭐 차별적인 용어 같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요. 저도 뭐 조심스럽게 부르기 한때는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불렀는데 네. 뭐 그런 표현이 장애인한테는 실례일 수 있다고 하길래 그런 것 같아요. 친구냐 뭐. 그래서 갑자기 말이 끊겼네. 아, 저는 근데 그 생각했어요. 그 탈북자가 저는 내부 고발자로서 그렇게 폭로를 하는 것이 그냥 그 양심. 개인의 성향인 건데 네. 아 탈북자는 이래서 안 돼라는 그런 인식이 그럼 또 안 또 되죠. 생길까봐 그게 또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런 내부 고발자인데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내부 고발자는 항상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약간 문제가 있던 사람이래요. 아 그렇대요. 어디서나 약간 문제를 겪어왔던.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 욕하면 네. 안 되는. 아 그렇죠. 근데 또 우리나라가 또 그런 따다다다 욕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심하죠. 아이고. 어떤 집단이든지 잘못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다수도 있고. 신기한 게 문제가 하나 들처라면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이 문제가 정말 뒤에 기획자가 있는 것 같은 게 맞는 게 한 신문사가 계속 특종을 터트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아니 그 날마다 특종을 터트리는 신문사가 달라요. 하루는 서울신문, 하루는 뭐, 시사, 뭐 하루는 어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누군가가 정보를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재밌다. 저도 그렇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박원순 시장이 저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되게 악랄하다고 느낀 게 얼마 전에 페이스북 방송 요즘 페이스북 생방 흥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길 뭐 어버이연합이 돈을 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뭐 어버이라는 이름이 참 슬프게 느껴지는 오늘이라고 네. 하는데 진짜 막 화가 막 이건 되게 감정적인 언사일 수 있는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뭐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하면서 기업들 삥 뜯고 뭐 쓰러져가는 그런 기업들에도까지 삥을 뜯었으면서 또 지금도 서울시청에 공금을 뭐 특정 단체들에 몰아주기로 하고 있으면서 몰아주고 있죠.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시책과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만 그걸 몰아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늘 그분이 등장하시네요. 늘 그분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가 말한 요지는 이 지금 터지고 있는 일들이 결코 뭐 50보 100보니까 50보 한 만큼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김동우 대표님 중요한 말하신 말 것처럼 네 민간 단체가 민간 단체를 지원해준 것과 뭐 국민 세금으로 어딘가 특정 단체를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왜 언론이 어느 부분은 비춰주지 않고 어느 부분의 문제만 사실보다 더 뻥치게 해서 이렇게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아야죠.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 예.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에도 함께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예, 그럼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엄청 해주실 말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 아끼셔서 말을 아끼셔서 3분의 1 한 것 같은데. 익숙해지면은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항상 이게 영저격수다가 시사나 정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좀 어둡고 좀 더러운 이슈를 갖고 찾아뵙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좀 희망과 내일을 다루는 이슈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